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27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회담이 있었죠. 1943년, 1943년 오늘 있었던 카이로 회담이 바로 그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이 독립이 처음으로 언급이 이제 됐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예, 이 회담은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논하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의 그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죠, 사실은. 아주 절체절명했던 그런 그 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 마련에 그 조선의 독립 문제를 국제회담에 의제에 올린 것은 당시를 살았던 우리 선조의 헌신적인 독립운동의 결과라고 이제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그 외교 독립으로 활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도 또 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상당히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애쓴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선배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뭐 많은 분들이 애를 썼죠. 독립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순종한 그런 애국지사, 우국지사들이 뭐 엄청 많죠. 예. 그분들의 그 노력에 그런 노력의 결과가 바로 카이로 회담이었다. 카이로 선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43년 오늘 있었던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면서 이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 그 이제 공부도 했고 역사 시간에 많이 그 이야기를 인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뭐 세파에 시달리고 뭐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은 그 어려서 들었던 카이로 회담이라는 이 회담의 명칭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 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회담하고 막 혼동되고 아마 그런 그 현상을 겪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카이로 회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자, 1943년. 그럼 1945년에 인제 2차 세계 대전이 인제 끝났으니까 끝나기 인제 뭐 2년 전인데 이미 인제 이때는 세계 대전의 한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든 그 정황이 그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라는 그런 판단을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서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 체스 우리 그 바로 말하면 장개석이죠. 이렇게 그 세 인제 지도자들이 인제 그 만났던 거예요. 이 세 강대국 지도자들이 바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인제 만나게 됩니다. 글쎄 뭐 장소는 어떻게 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뭐 저때 당시에 뭐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 만나기로 그 이제 약속을 하고 회담을 거기서 가졌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쪼끔 생소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뜬금없다라고 할까요? 뭐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 장소라는 것이. 자, 어찌 됐든 전쟁의 향방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전후 질서를 설계한 역사적 외교 무대가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담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943 년은 연합국의 전세가 서서히 우세해졌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인제 그 전투에서 인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스탈린그라드 하면은 인제 스탈린 시티이죠. 스탈린 하면 인제 그때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독일이 인제 패배를 함으로 인해 갖고 인제 독일의 그 영향력이 많이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인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이 인제 점차 밀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정말 그 일본의 세력을 확장했을 때는 어마어마했죠. 조선을 뭐 완전히 식민지로 삼았지만 대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제 상당 부분을 이렇게 침식해 들어갔죠. 만주나 그다음에 이 상해라든가 이런 쪽. 굉장히 그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갖다가 전부 일본이 인제 막 인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동남아로 인제 손을 뻗었죠. 이게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막 이렇게 그
이제 손을 뻗어 확장을 하면서 인제 여기서 인제 또 메가다하고 뭐 여러 그 전투를 이제 벌이면서 메가다 장군이 인제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하나씩 건너뛰면서 인제 전투를 벌여 갖고서 인제 점령을 해 오죠. 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뭐 이호지마 전투라든가 그다음에 뭐 과달카나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좀 독특해 갖고서 잘 외워지지도 않는데 많은 그 전투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인제 일본도 인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제 이런 상황에서 인제 동아시아 전쟁 그러니까 인제 태평양 전쟁이 인제 종결이 된다라면은 과연 일본이 그렇게 확장해 놨던 세력을 거두어 갈 텐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그냥 불투명하죠. 뭐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도 우리는 뭐 철수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으켜 놓은 것 너네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해 다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라면 그래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 연합국에서는 이 세 지도자들이 모여 갖고서 아시아 질서를 좀 뭔가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이 세계사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인제 만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인제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그 나라 뭐 그중에 하나가 인제 우리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제 중국도 굉장히 큰 인제 피해를 인제 입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제 생각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선정된 나라가 바로 루즈벨트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인제 처칠. 처칠은 또 인제 그때만 하더라도 인제 소위 세계 패권국이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칠. 그다음에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침략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그 나라도 중국이니까 중국의 대표 장개석 해 갖고서 이렇게 셋이 모인 거예요. 바로 1943년 11월 오늘 카이로에서 인제 한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인제 세 명의 지도자가 인제 회의에 참석을 했죠. 예 바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정말 그 태평양 전쟁을 인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죠. 소위 인제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갖고서 인제 전쟁 선언을 하면서 인제 이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뭐 일단 승리가 눈앞에 인제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니까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뭐 관련국들과 여러 협력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이제 처칠 수상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즉 수상이죠. 총리면서 수상이 아니라 총리나 수상이나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패권국이지만은 식민지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쪽에서도 뭐 영국의 식민지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패권국이기 때문에 이게 전아시아 재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했던 이슈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국 총리 처칠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인제 중국은 인제 장개석이 인제 그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국민당 정부였죠. 이 장개석 주석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인제 국共내전을 벌이면서 인제 모택동한테 인제 져 갖고서 이제 대만으로 인제 밀려나기는 했죠 나중에. 그러나 인제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을 대표한다라면은 뭐 장개석이 인제 어떤 힘이 그 정도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인제 저런 회의에도 참석을 했던 거죠. 장개석 입장에서 봐서 그렇죠. 이제 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뭐 청나라는 이미 끝난 그 나라였고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좀 제고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결국은 인제 패망을 해 갖고서 인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 질서의 어떤 패권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입장에서 뭐 그걸 뭐 두둔하고 인정해서라기보다는 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회담은 인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영국과 대등한 동맹국으로 이제 참여한 최초의 국제 회의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때 당시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청나라가 인제 뭐 멸망을 하고 그 속에서 지금 현재의 뭐 중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그 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슨 군벌들의 그 관계 중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중에서 인제 또 중국 내부에서 인제 패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제 힘이 가장 강력했던 장개석이 인제 이 회담에 참석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담의 인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카이로 선언이 나왔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서 "우리가 셋이 모여서 이야기한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해 갖고서 인제 선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 디클레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1943년 12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뭐 발표는 이때 됐지만은 카이로 선언이 나온 것은 인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뭔가 선언문을 갖다가 이제 기초가 완성이 된 건 바로 인제 오늘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선언은 전후 아시아 질서를 규정한 아주 극명한 역사적인 문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문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본군은 "무조건 항복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카이로 선언의 인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포츠담 선언이 인제 있었죠. 그 포츠담 선언에서도 그 이후에 인제 포츠담 선언이 인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포츠담 선언 속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그런 핵심 원칙 그것이 바로 이 카이로 선언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조건 항복하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세력을 뻘쳤던 일본이 그동안에 차지했던 땅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일본이 19 세기 말 이후에 차지했던 땅을 모두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정말 참 19 세기 말 이후니까 1800 년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 조선은 1905 년에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 외교권을 뺏어갔죠. 그다음에 1910 년에 이제 한일 병합을 인제 했기 때문에 우리는 20 세기 초에 인제 일본이 인제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19 세기 말 이후니까 조선도 인제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원래 주인한테. 조선 백성들한테 "한반도 돌려줘라." 이렇게 인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뭐 타이완도 마찬가지죠. "중국에도 반환하라." 참 뭐 장개석 입장에서 봐서는 뭐 당연히 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만주, 그다음에 조선 등 모두 인제 그 "원상 회복을 하라, 하라." 인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만주도 역시 만주국이라든가 아니면 만주국이 별도로 있었으면 만주국으로 돌려주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만주가 다 중국이 됐기 때문에 인제 뭐 중국으로 돌아간 거고 그다음에 인제 조선은 이제 원래 조선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원상 회복시켜라."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인제 있죠.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이 바로 인제 이 사안인데 바로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그 문구에 적절한 절차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in due course죠. in due course.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 이게 무슨 뭐 적절한 방법도 아니고 뭐 적절한 절차라는 게 과연 뭔지 어찌 됐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조선은 자유롭고 독립된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인제 의문 제기를 했죠. 도대체 이 적절한 절차라는 게 무엇이냐? 인 듀 코스라는 게 정말 뭐였을까요?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거기다 조선만은 또 다른 건 다 돌려주라고 해 놓고 조선만은 인 듀 코스를 거쳐 갖고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지. 글쎄요. 그 후에 벌어진 일로 생각하면 뭐 신탁통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장개석이 있었기 때문에 장개석이 이 동아시아의 어떤 패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조선의 독립은 쪼끔 자기가 신경을 썼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인티오코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티오코스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는 그 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인제 나중에 인제 인티오코스를 정하려고 했겠죠. 참 정말 어려운 게 이게 국제 정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제사회가 조선 독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첫 국제 문서였고 훗날 우리나라 건국과 좋은 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이제 토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인제 그런데 중국 역시 일본의 침략을 뭐 상당히 받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연합국은 인제 중국이 과연 전후에 어떻게 인제 어 그 뭔가 어떠한 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동아시아에서. 아주 전 세계 핵심 세력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저기에 참여시킨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중국이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이제 됐죠. 예. 중국이 사실은 장개석의 중국이 대만으로 이제 밀려나긴 했었지만은 뭔가 그래도 어 그걸 중국 정부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여러 가지 입김 행사를 했죠. 그러나 인제 미국과 중국이 인제 수교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인제 상임이사국 자리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임이사국 자리를 지금의 현재 중국 그 당시 중공이라고 불렀던 중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도 이렇게 인제 승계를 하는 그런 인제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카이로 선언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의 어떤 질서, 이 흐름을 크게 이제 바꿔놨다라는 얘기죠.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그 남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이 이제 정당 명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국제적인 지위가 확 높아진 거고, 조선은 이제 독립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외교적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선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5 년에 포츠담 선언에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고, 일본은 이제 무조건 항복하는 그런 결정되는 기준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그 카이로 회담은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의 지도를 다시 그린 회담이었다. 예, 이때 저때 바로 1943년 오늘 이렇게 동아시아 지도를 갖다 다시 그린 회담이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인제 하겠다라고 다 이제 그 초안이 인제 저때 마련이 이제 된 거죠. 이 카이로 회담은 3일 동안 이어진 짧은 그 회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 카이로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아시아 국제 질서의 인제 출발점이 됐죠. 네. 뭐 일본은 일본대로 그 인제 다시 일본 열도하로 이제 다 들어간 거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인제 에 그 중국 땅에 인제 자리를 잡은 거고, 물론 뭐 그전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반도에는 이제 조선이 인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그 국제 질서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저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다음에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 동북아의 국제 질서는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카이로 선언은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이라는 그 국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 또 대한민국 국민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 그리고 운명에 엄청난 그 영향을 준 그런 회담이었다.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난 다음을 인제 생각을 하고서 인제 밑그림을 그때 이제 그린 거다라는 얘기죠. 자, 역사는 뭐 전쟁만 갖고 되지는 않죠. 뭐 전쟁은 또 인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그 이제 방법이고 과정이고, 그다음에 인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외교죠.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의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은 그 외교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쎄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이 카이로 선언의 그 선언문을 기초한 그런 미국의 그 뭐 루즈벨트를 수행해 간 그런 외교관이었겠죠. 그 외교관이 이승만 박사하고 상당히 뭔가 교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면 댓글을 통해서 좀 내용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그 윈스턴 처칠, 네, 루즈벨트 대통령, 네, 장개석, 이렇게 세 지도자가 만나서 이룩했던 그 회담이 바로 카이로 선언, 카이로 디크레이션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1943년 오늘 11월 27일 이 3개 연합국이 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참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정말 정말 그 참 역사적이고 참 극적인 그런 그 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제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 due course라는 그런 그 이제 수식어를 넣긴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한 구절이 됐던 거죠. 어찌 됐든 저걸 발판으로 해서 조선이 인제 독립은 인제 된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포츠담 선언에서도 인제 재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박사가 정말 그렇잖아요. "인디오 고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이승만 박사는 그때 벌써 소련의 그 침공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련이 한국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그때부터 그걸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조선이 독립을 하고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인제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38 선으로 한반도가 인제 나눠지는 그런 이제 비운음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죠. 정말 참 다 지나간 역사지만은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오 코스라는 그 표현이 과연 뭐였는지 정말 누가 이렇게 놓을까요? 자, 어찌 됐든 포츠담 선언은 인제 1945년 7월 26일 날 있었던 그런 회담이 되겠습니다. 독일 그 베를린 그 교외에 포츠담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또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그 만나서 이 카이로 선언을 갖다 인제 이게 조항이 그 조항이 이제 이행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제가 2022년 7월 26일 날 이 카이로 저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얄타 회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945년 2월 달에 인제 있었던 건데 루즈벨트와 처칠 그다음에 스탈린 또 이렇게 모여 갖고서 인제 독일 그 패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인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때 당시에 이 국제 정치를 이끌었던 그 세계적인 그 패권국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그다음에 소련이죠. 그다음에 인제 중국 뭐 이렇게 해 갖고 어 그들의 그 인제 움직임, 그들이 만들어 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회담이 인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어 이제 일본과 관련된 나라는 일본이죠. 영국은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미국, 평양은 인제 쥐고 있었던 미국, 그다음에 인제 한반도 서쪽에 있는 중국과 북쪽에 있는 그 소련이 결국은 인제 그 변수에 의해서 한국의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제 그런 그 인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비운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으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이 카이로선은 굉장히 그 한반도의 운명, 한국인의 운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였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 김영록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